조사에 따르면 광고를 본 시간이 1초 미만일 경우 2%의 사람들만이 그것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광고를 본 시간이 1초와 2초 사이일 경우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 비율이 45%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의 수많은 광고 중 사람들이 1초 이상 시청하는 광고는 몇 %나 될까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출된 광고를 1초 이상 보는 사람들은 겨우 4%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면 광고를 더 많이 노출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보다 무엇이 사람들이 광고를 더 오래 보게 하는 형식일까? 또는 어떤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더 광고를 오래 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10분 마케팅 습관 마케팅 코디 흑상화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국어판 제목이 원제와 많이 달라서 당황할 수 있지만 내용은 분명 마케팅 고민 해결과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책 어떻게 팔지 답답할 때 읽는 마케팅 책에서 찾은 인사이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의 원제는 우리말로 직역하면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25가지 행동 편향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책 내용도 마케팅과 광고에 주로 활용되는 심리적 편향과 행동 과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편향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를 말합니다. 간단한 편향의 예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편향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행동과학이란 한마디로 사람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을 심리학이나 사회학, 인류학과 연관되어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25가지의 편향을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광고와 마케팅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5가지 편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할지를 다양한 광고와 마케팅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좀 더 쉽게 현실에서 편향을 활용한 마케팅 문제 해결과 개선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한 가지 예를 들면 부족할수록 더 원하는 희소성 효과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제품 수를 줄이면 오히려 판매가 더 잘 되는 현상입니다. 한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수량을 제한하는 경우 또는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 구매자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홈쇼핑 방송에서 시간 제한을 두고 판매를 하는 경우도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판매 전략입니다. 우리가 소비자 심리와 편향에 대해 알고 있다면 지금 하는 마케팅이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판매가 부진한 상품의 매출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마케팅과 세일즈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소개하는 25가지 행동 편향 중에서 현장에서 가장 자주 접하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2가지 행동 편향을 이용한 마케팅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 왜 사람들은 대중적 브랜드에 지갑을 열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 사회적 증거입니다. 나와 비슷한 주변의 다수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을 사회적 증거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적 증거의 예시는 코미디나 예능 프로에서 배경에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넣는 것, 잔돈을 모금받는 모금통에 미리 돈을 넣어두는 것, 상품 후기나 유명인의 추천, 많은 사람이 구매했다는 판매 수량을 강조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즉, 나와 유사한 조건과 상황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의 예시들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증거를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자가 이야기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인기를 큰 소리로 말해줘라. 가장 단순한 방법은 당신 제품의 인기를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다. 맥도날드 매장의 햄버거 판매 개수를 보여주는 편말이 좋은 사례이다. 둘째, 맞춤형 주장을 하라. 만약 커피를 판매하고 있다면 커피 애호가 사이에서 우리 커피가 인기가 좋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당신 브랜드가 등장하는 매체에 맞는 문구를 내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신문에 광고를 하고 있다면 A신문의 독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B라는 신문에 광고를 하고 있다면 B신문의 독자 사이에서 그렇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다. 셋째, 규모가 알려질 거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당신의 브랜드가 인기가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당연히 그 사실을 알 거라고 전제하지 말고 그것을 큰 소리로 알려야 한다. 넷째, 창의적으로 생각하라. 1등 브랜드는 하나다. 하지만 약간의 창의성만 있다면 이러한 사실에 그다지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제품의 판매량이 가장 빨리 증가하는 브랜드, 전체 운동화 브랜드에서 1등이 아니더라도 30대 직장인 남성들 사이에서 1등인 브랜드,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나 조건에서 응용할 수 있다. 저자는 사회적 증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즉, 인기가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 증거는 영향력이 크지만 잘 활용되지 않는 전략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증거가 먹힌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회적 증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왜 마케터나 판매자가 소비자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지식의 저주입니다. 지식의 저주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자신이 그 지식을 몰랐을 때를 상상하지 못해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식의 저주는 특히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해 의사소통을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이미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 지식을 잘 모르는 사람을 이해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식의 저주를 피하고 소비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가 이야기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제작자가 아닌 청취자가 되도록 노력하라. 마케터는 사무실에 앉아서 광고물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길거리로 나가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광고 타겟이 극대화자인지 만족자인지를 알아내라. 여기서 극대화자라는 것은 특정 카테고리에서 이상적 제품을 찾느라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족자라는 것은 자기 기준에 맞는 첫 번째 제품에 안주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마케터는 극대화자 경영이 있지만 소비자는 만족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케터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믿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전달하려고 애쓰다가 종종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도 되는, 관심도 없는 기능과 스펙에 집중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광고 타깃이 극대화자인지 만족자인지를 결정하고 그에 맞춰서 광고를 해야 합니다. 셋째,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기. 이상적인 해결책은 직면한 문제에 맞춘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실금 브랜드 상품을 광고해야 한다면 요실금 환자가 겪는 경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실내나 실외에서 요실금 환자가 겪는 동일한 조건으로 화장실 가는 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광고 타겟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광고 타겟이 가장 큰 관심을 끌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소개한 25가지 행동 편향 중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적 증거와 지식의 저주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리처드 쇼튼의 어떻게 팔지 답답할 때 읽는 마케팅 책을 읽고 사람들의 심리 편향과 행동 과학을 지금 하는 마케팅 결과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마케팅도 습관이다. 하루 10분 마케팅 습관, 마케팅 코디 흑상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